백신을 맞고도 절반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같은 백신, 같은 바이러스, 같은 동물이었는데 말이죠. 차이를 만든 단 하나의 변수는 잠이었어요. 잠이 자꾸 끊기면 정말로 백신이 안 듣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 세 가지예요. 첫째, 잠이 끊긴 쥐가 백신을 맞고도 왜 절반만 살았는지. 둘째, 91만 명의 의료 기록이 같은 신호를 보냈다는 것. 셋째, 도대체 항체 공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논문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2026년에 발표된 Poor Sleep Impairs Immune Responses and Influenza Vaccine Protection. 우리말로는 잠이 부족하면 면역과 독감 백신 보호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예요.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 연구가 왜 의미가 있는지부터 짚고 갈게요. 매년 가을 우리는 독감 백신을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백신을 맞아도 어떤 사람은 그의 독감을 한 번도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멀쩡히 백신 맞고도 호두에게 앓아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추적해 왔어요. 나이, 성별, 기존에 가진 면역, 만성질환, 유전자 변이까지 이미 알려진 변수만 한 다스가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직접 바꿀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나이도 유전자도 내 마음대로 못 바꾸니까요. 그래서 연구자들의 시선이 향한 곳이 우리가 매일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변수, 잠이었어요. 잠이 면역에 중요하다라는 건 사실 우리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며칠 못 자면은 감기에 더 잘 걸리잖아요. 지금까지의 연구도 잠을 못 자면은 백혈구 수치가 변하고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신호물질이 흐트러진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는 대부분 관찰 연구였고 실제로 잠이 어떤 분자 수준에서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질문을 이렇게 좁혔어요. 잠이 자꾸 끊기는 상태가 2주만 이어져도 독감 백신이 만든 보호 효과가 무너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예요. 하나는 자꾸 끊기는 이에요. 잠 자체를 안 자는 게 아니라 자다가 깨고 또 자다가 깨고를 반복하는 상태. 학술적으로는 만성 수면 분절, 영어로 Chronic Sleep Fragmentation이라고 부르고 줄여서 CSF라고 해요. 또 하나는 2주예요. 우리가 출장이나 야근, 어린아이 때문에 며칠 잠을 설치는 것처럼 짧지만 충분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걸 실험했을까요? 그래서 연구진이 쓴 모델은 6주에서 8주 된 수컷 쥐였어요. 총 105마리. 이걸 4그룹으로 나눴어요. 잠을 끊긴 그룹과 푹 잔 그룹, 백신을 맞은 그룹과 안 맞은 그룹을 교차시킨 거예요. 핵심 장치는 자동 수면 분절기였어요. 쥐 우리에 설치된 가벼운 장치가 쥐가 쉬는 12시간 동안 정확히 2분 간격으로 살짝 흔들어 잠을 깨워요. 밤새 자다 깨다, 자다 깨다를 반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침대 옆에서 자는 신생아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것과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백신을 맞기 2주 전부터 시작해서 이 백신을 맞고 그 후 바이러스에 노출시킬 때까지 계속했어요. 그 쥐들에게 0.2 마이크로그램의 인플루엔자 H1N1 백신을 맞히고 시간이 지난 뒤 진짜 살아있는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시켰어요. 이때 쓰인 양은 LD 오싱의 500배. 한마디로 백신이 없으면 거의 다 죽는 양이에요. 이렇게 강한 바이러스를 일부러 쓴 이유는 백신의 미세한 효과 차이도 생존율로 또렷이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연구진은 동시에 사람 데이터도 봤어요. 미국과 글로벌 임상 네트워크의 전자의무 기록에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를 골라냈어요. 수면 무호흡증은 자다가 숨이 자꾸 막히면서 잠이 끊기는 병이에요. CSF의 사람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추려진 OSA 환자가 약 265만 명, 매칭된 BOSA 대조군 270만 명, 그중 독감 백신을 맞은 OSA 환자가 91만 6337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백신을 맞은 뒤 6개월 안에 독감에 걸리는지를 추적했죠.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핵심 숫자는 5개예요. 자, 첫 번째 충격적인 결과. 잠이 끊긴 쥐는 백신을 맞고도 그 절반만 살았어요. 정확히는 50% 생존, 그것도 80% 넘는 체중 손실을 겪고 살아남은 결과예요. 반면 푹 잔 쥐는 백신을 맞고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됐는데 한 마리도 빠짐없이 살아남았어요. 100% 생존, 같은 백신, 같은 바이러스인데 잠 하나로 50% 차이가 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첫 단서는 항체였어요. 백신이 잘 듣는다는 건 결국 적정한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연구진이 측정한 HAY라는 항체 수치는 잠 끊긴 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어요. P값 0.05보다 작았죠. 또 면역 글로불린 G, 줄여서 IgGG라고 부르는 항체의 양도 그 하위 종류인 IgG1, IgG2C, IgS랑까지 모두 유의미하게 줄어 있었어요. 중화 항체도 낮아지는 경향은 있었지만 이쪽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어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항체의 결합 강도, 즉 항원에 얼마나 단단히 들러붙는지를 측정한 어비디티는 두 그룹이 거의 같았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항체의 품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양 자체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솜씨로 만든 무기인데 무기 개수가 적어져서 적을 다 못 막은 셈이에요. 자, 그럼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연구진은 단일세포 RNA 시퀀싱이라는 기법으로 비장에 있는 B세포와 T세포를 한 알 하나를 들여다봤어요. 놀랍게도 항체를 만드는 B세포의 수 자체는 잠 끊긴 쥐에서도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IgG를 만드는 B세포 비율은 좀 더 늘어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달랐어요. 미성숙 B세포에서 BCR 신호 경로가 약해져 있었고 항체를 직접 만드는 형질 세포에서는 ER이라는 세포 내 단백질 공장에 스트레스 신호가 올라가 있었어요. UPR이라고 부르는 비정상 단백질 응답 경로,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경로가 동시에 켜져 있었죠. 한마디로 항체 공장은 그대로 있는데 공장 안에서 부하가 걸려서 제대로 출하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사람 데이터로 갈게요. 두 번째 핵심 숫자, 백신을 맞은 91만 637명의 수면 무호흡증 환자 중에서 6개월 안에 독감에 걸린 사람은 0.7%, 같은 기간 매칭된 대조군에서는 0.4%였어요. 숫자만 보면은 별로 안 큰 것 같지만 비율로 따지면 1.7배, 95% 신뢰 구간이 1.63부터 1.77까지로 통계적으로 매우 분명한 차이였어요. 즉, 백신을 맞아도 잠이 끊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독감에 걸릴 확률이 70% 정도 더 높았다라는 뜻이에요. 흥미로운 추가 발견. 성별로 나눠보니 여성에서 그 차이가 더 컸어요. 백신과 무관하게 OSA가 있을 때 독감 위험이 남성은 3.05배, 여성은 4.04배. 일부 연구는 여성 OSA 환자가 자다가 더 자주 깨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는데 그 패턴과 일치해요. 자, 이 모든 결과가 합쳐지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이 연구가 가장 또렷이 보여준 건 잠이라는 게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면역세포가 항원을 처음 인식하는 단계, 즉 프라이밍 단계는 잠 끊긴 쥐에서도 멀쩡했어요. 그래서 B세포도 T세포도 충분히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 후 항체를 실제로 잘 만들어내려면은 B세포가 며칠에 걸쳐 공장 라인을 가동해야 해요. 단백질을 접고 변형하고 출하하는 그 과정에 ER, 즉 소포체라는 작업장이 필요해요. 이 작업장은 정확하게 자고 깨는 리듬이 있을 때, 그리고 충분한 휴식이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해요. 잠이 자꾸 끊기면은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고 잘못 접힌 단백질이 늘어나 공장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요. UPR이 켜진다라는 건 그 비명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면역의 강도는 면역세포의 숫자가 아니라 면역세포가 일을 끝낼 시간을 충분히 받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잠이라는 거죠. 물론 이 연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한계점을 정직하게 짚어드릴게요. 첫째, 쥐 실험은 인위적이에요. 2분마다 자동으로 깨우는 장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수면 무호흡과는 다르고 강도도 더 셀 수 있어요. 둘째, 사람 데이터는 관찰 연구예요.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독감에 더 잘 걸리는 게 정말 잠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 환자들이 가진 다른 만성 질환 때문인지를 100% 분리하긴 어려워요. 연구진이 매칭과 민감도 분석으로 보정했지만 잔여 교란은 늘 남아요. 셋째, 사람의 경우엔 항체 자체가 아니라 의무 기록상의 독감 진단을 봤어요. 쥐 데이터와 사람 데이터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만 둘이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단정하긴 일러요. 그래서 후속 연구가 필요해요. 잠을 회복시키면은 항체가 다시 올라오는지, 백신 시기를 조정하면은 효과가 달라지는지, 사람 임상에서
직접 확인해야 할 질문이 많아요. 다만 이번 결과만으로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백신을 맞기 며칠 전부터 그리고 맞은 후 일주일은 잠을 잘 자는 게 백신 효과를 끌어올리는 가장 단순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값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는 어쩌면은 가장 저평가된 면역 부스터가 잠일지 몰라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백신을 맞기 전엔 잠부터 푹 자라는 거였어요. 같은 백신을 맞아도 잠이 끊긴 몸에서는 항체 공장이 제 시간에 출하를 못해요. 쥐에서는 생존율 50%, 사람에선 백신 후 독감 위험 1.7배. 이게 이번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논문이 보여준 그림이에요. 원 논문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뒀으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